상장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죠. 바로 카카오뱅크 얘긴데요. 오늘은 이 카카오뱅크의 미래,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그 전략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를 정말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금융 플랫폼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거품이 잔뜩 낀 비싸기만 한 은행주로 봐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보면서 카카오뱅크의 진짜 잠재력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1등 인터넷 은행, 이건 이제 당연한 얘기고요. 지금 카카오뱅크는 거대한 기회랑 또 만만치 않은 도전, 딱 그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공 뒤에는 과연 어떤 숫자들, 또 어떤 숙제들이 숨어 있을지 한번 들여다보죠. 핵심은 이겁니다. 카카오뱅크가 더 이상 그냥 디지털 은행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하는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 이게 카카오뱅크의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논리거든요. 오늘 분석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카카오뱅크를 그냥 은행이 아니라 기술 기업, 그러니까 플랫폼으로 봐야 한다는 건지 그 근거가 있어야겠죠?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그 힘의 원천, 뭐니 해도 바로 이 압도적인 사용자 수입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앱을 켜는 사람이 무려 2018만 명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특히 요즘엔 50대 이상 이용자분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들만 쓰는 앱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 국민 금융 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만 많이 모은다고 다가 아니죠. 돈을 어떻게 버느냐, 즉 수익의 퀄리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걸 보시면 2025년 전망인데요. 플랫폼 사업에서 나오는 비이자 수익, 그러니까 대출이자 말고 다른 데서 버는 돈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을 거라고 해요. 전체 수익의 35%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더 이상 은행처럼 예대마진에만 기대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정부 규제 때문에 전통적인 대출 이자 수익은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플랫폼 수익은 무려 22% 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은행이 아닌 플랫폼으로서 카카오뱅크가 가진 성장 잠재력인 거죠. 그리고 이 성장 스토리가 국내에만 갇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태국에서 가상은행 인가를 따내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발을 뻗고 있고요. 또 M&A, 그러니까 다른 회사를 사들여서 새로운 고수익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여기에 주주들한테도 잘하겠다, 2026년까지 주주 환원율 50%를 맞추겠다는 목표까지 내놨으니까 성장의 과실을 나누겠다는 의지도 확실히 보여준 셈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카카오뱅크 정말 장밋빛 미래만 가득한 것 같죠?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법. 이 화려한 성장 전망 뒤에는 은행이라는 현실적인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카카오뱅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리스크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를 안 좋게 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대출 이만큼만 해 하고 막는 가계대출 규제 같은 외부적인 압박이 있고요. 둘째, 못 받는 돈, 즉 부실 채권이 늘어나는 것처럼 내부적인 건전성 문제도 슬슬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킬레스건이죠. 최대 주주인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플랫폼 프리미엄이 너무 과하다. 이게 바로 부정적인 시각의 핵심을 꿰뚫는 한마디예요. 쉽게 말해서 너네 플랫폼인 거 알겠고 성장할 것도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 주가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근본적인 물음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만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PBR, 그러니까 회사의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일반 은행이 0.6배 수준인데 카카오뱅크는 무려 1.6배입니다. 훨씬 비싸죠? 근데 정작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를 보여주는 ROE는 오히려 일반 은행보다 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몸값은 엄청 비싼데 아직 그만큼 돈을 벌어주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와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할까요? 결국 카카오뱅크의 두 얼굴을 모두 봐야 하는 겁니다. 한쪽에는
플랫폼이라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은행이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딱 버티고 있는 거죠. 이 둘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카카오뱅크를 보는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전처럼 주가가 막 2배, 3배 뛰는 그런 순수한 성장주로 기대하기보다는 이제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곡차곡 성장하면서 배당도 챙겨주는 성장하는 가치조로 봐야 한다는 거죠. 캐릭터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온 구체적인 매매 전략이 바로 박스권 매매입니다.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주가가 한 22,000원에서 23,000원 사이로 내려오면 매수를 고려해보고 28,000원까지 오르면 일단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물론 만약 21,000원 밑으로 빠진다? 그때는 미련 없이 손절하는 원칙도 반드시 세워둬야 하고요.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로 모아집니다. 카카오뱅크가 국내 시장의 규제라는 파도를 넘어서서 정말 이름 그대로 글로벌 금융 플랫폼으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맨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죠? 혁신적인 플랫폼이냐, 비싼 은행주냐? 어쩌면 그 최종 답안지는 바로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적표에 적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